가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쭉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개를 했던 게 지난 시간 수업은 형식 언어였죠. 형식 언어. 그래서 형식 언어를 영어로 하게 되면 이제 포멀 랭귀지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여기 이제 시오리라는 표현을 더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식 언어 이론 또는 다른 표현으로 이거를 정형 언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형식 언어 또는 정형 언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모두 다 이제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포멀하다라는 게 뭐였느냐? 랭귀지 앞에 수식어로 이제 포멀이라는 용어가 붙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었죠. Well defined, 잘 정의된 그러한 언어들을 우리가 포멀 랭귀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그 대비가 되는 게, 내추럴 랭귀지하고 좀 항상 좀 비교가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에서 사용하는, 사람과 사람의 어떤 대화에서 사용하는, 이런 내추럴 랭귀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엄격하고 조금 더 포맷이 잘 정의가 되어 있고 규칙이 잘 정의가 되어 있어서 뭔가 엄격한 체계대로 어떤 문장, 이렇게 쭉 작성이 되고요. 그거를 인식하기 위한 방법도 우리가 제시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FRT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고요. FRT를 기반으로 해서 컴파일러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컴파일러 디자인 시오리 CDT하고 우리가 엮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컴파일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형식 언어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단계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랭귀지야 컴파일러의 구조, 자동화 도구 이런 것들을 쭉 배웠었죠. 자, 그래서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어떤 건지 이제 배웠고요. 이건 2장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시다. 가장 중요한 건 신텍스, 시멘틱스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몇 차례 걸쳐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쓰는 프로그래밍 랭귀지 가지고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지금 현대 컴퓨터에서는 그 전자회로로 구성이 된 일렉트로니컬 서킷으로 구성이 된 디지털 컴퓨터. 그래서 동작을 하게 되죠. 자, 이거는 그 현대 컴퓨터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어떤 그 실행 및 그다음에 뭐 에너지 소비라던가 뭐 모든 면에서 지금 우리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뭐 엄격하게 뭔가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전자회로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디지털 컴퓨터를 이용을 합니다. 사실 컴퓨터의 기본 컨셉은 굉장히 그 뭐죠? 추상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수학적인 컨셉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임플리멘테이션 자체가 뭘로 되든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굉장히 애브스트랙트한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임플리멘테이션 된 한 케이스가 이제 디지털 회로에 기반한 그런 컴퓨터, 우리가 쓰는 컴퓨터죠. 자, 이 모델에 약간 변화가 생기고 그게 이제 디지털 회로, 뭐 0, 1이라는 어떤 바이너리 디짓이 아니라 임의의 어떤 중간 단계까지 표현을 할 수 있는 임의의 확률 모델, 중간 모델까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되면 이제 뭐 퀀텀 컴퓨팅 같은 것들이 또 이제 구현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만약 우리가 뭐 디지털 회로 같은 것들이 없어서 반도체 같은 것들이 없어서 뭐 기계적인 방식, 뭐 기어를 굴리거나 뭐 물시계 같은 물의 힘을 빌리거나 뭐 등등등을 하면은 또 그런 굉장히 이제 메카니컬한 방식의 어떤 컴퓨터가 또 만들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수학적인 모델은 굉장히 이제 엄밀하기 때문에, 자, 이 프로그램이 잘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어떤 구조, 올바른 의미,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결국엔 사람이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쓰게 되잖아요. 사람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잘 표현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랭귀지가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컴파일러의 기본적인 모델을 여기서 이제 살펴봤었습니다. 인풋은 소스 프로그램, 텍스트고요. 2장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스트링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했었죠. 어, 결국에는 소스 프로그램은 거대한 혹은 짧은 문자열 덩어리예요. 이렇게 임의의 어떤 심볼들의 나열로 심볼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그런 문자열 덩어리, 그런 것들을 입력으로 받고 컴파일러의 출력은 뭐였나요? 오브젝트 프로그램 출력으로 냈습니다. 자, 그래서 블랙박스 모델로 보게 되면 컴파일러는 어떤 특정한 랭귀지로 작성된 스트링을 입력받고 특정한 머신에서 실행될 수 있는 코드를, 타겟 코드를 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자, 여기 뭐 C 컴파일러 on Spark처럼 대상 언어가 정의가 되고요. 대상 기계가 또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뒤에서 이제 분할을 하게 되죠. 어떻게 분할하나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분할을 하고요. 프론트엔드는 어떤 쪽에 특화된? 자, 이건 input language 쪽에 특화된 language dependent part. 백엔드는 실행되는 머신의 dependent한 part라고 우리가 불렀어요. 그 둘 사이의 가교를 intermediate 코드, 중간 코드 또는 중간 언어 또는 이거를 통칭해서 우리가 중간 표현이라고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이제 중간 표현들이 존재해요. 중간 표현으로 바꾸게 되면 우리가 Intermediate Representation 해서 IR이라고 부르고요. 요 내용은 우리가 10장 정도에서 9장, 10장 걸쳐가지고 다시 공부를 할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중간 표현이고요. 우리가 배운 몇 가지 중간 표현들이 있죠. 뭐 유코드 같은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트리 스트럭처 형태, AST 같은 것들도 여기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의 어떤 그 컨피그레이션에 따라서 컴파일러가 굉장히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백엔드, 백엔드 파트가 특정한 타겟 머신을 위한 백엔드일 경우, 다시 말해서 이 컴파일러도 하나의 프로그램이잖아요. 컴파일러가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 머신 A에서 실행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그랬을 경우에 일반적인 컴파일러는 타겟 코드를 어떤 머신을 위한 타겟 코드를 낸다? 머신 A를 위한 타겟 코드를 내게 되죠. 일반적인 컴파일러는. 그러나 크로스 컴파일러는 백엔드가 머신 B를 위한 백엔드가 붙어 있고요. 타겟 코드가 역시 머신 A가 아니라 머신 B를 위한 타겟 코드가 나옵니다. 당연히 이 타겟 코드는 머신 A에서 동작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다른 머신으로 가서 실행을 하게 된다. 대표적인 케이스, 뭐 여러분들이 뭐 많이 쓰는 그런 디바이스를 예로 든다면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것들,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은 다 어디서 만들죠? 보통 여러분들 그 다른 뭐 PC, 안드로이드 뭐 디벨로먼트 킷이 설치되어 있는 PC에서 만든다던가, 또는 뭐 iOS 같은 경우에는 뭐 맥에서 이렇게 만든다던가, 그리고 만든 프로그램을 해당 디바이스에 다운로드 시키게 되죠. 자기가 직접 실행할 수가 없으니까. 직접 실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 에뮬레이션 또는 시뮬레이션. 그래서 에뮬레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머신 A 위에서 머신 B를 위한 에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실행을 하긴 합니다. 실행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실행이 되려면 어떤 특정 디바이스에서 이렇게 실행이 돼야 되고요. 그런 케이스 말고도 대부분의 그 인베디드 디바이스를 위한 소프트웨어는 실제로 개발되는 환경과 실행되는 타깃 머신이 다르죠. 그래서 그
뭐죠? 특정 보드에 혹은 특정 칩에 이렇게 그 빌드된 바이너리들을 다운로드 시켜줘야 돼요. 아마 일부 학생들은 그런 그 인베디드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좀 더 쉽게 생각을 해볼까요? 뭐 자동차 같은데, 냉장고 같은데 어떤 소프트웨어가 다 들어갈 거예요. TV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가 TV 위에, 자동차 위에, 혹은 냉장고에서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죠. 다 개발 환경이 별도로 있고 거기로 다 소프트웨어를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이 되는 과정을 거친다. 자, 그 다음에 실행 결과만 알려주는 인터프리터 기반의 모델이 있다. 상당수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또 이제 인터프리터 모델을 쓰게 되죠. 어떤 스크립트 기반의 랭귀지. 대부분 인터프리터를 이용을 합니다.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또 파이썬 같은 것들, PHP, ASP, 이런 것들 모두 다 인터프리터를 이용해 가지고 특정한 하드웨어 플랫폼하고 무관하게 동작을 하게 되고요. 앞단에 추가되어 있는 프리프로세서 같은 것들이 있다고 했죠. 소스 프로그램을 조금 더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바꾸게 되는 단계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 개 있을 수도. 바꾸고. 그래서 언어 차원의 어떤 큰 규칙에 손을 대지 않고 언어를 쉽게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프리프로세서를 이용하게 되면 그런 언어 자체의 어떤 표준이나 언어 자체의 핵심을 가지는 어떤 문법 구조를 바꾸지 않고 우리가 그 기능을 쉽게 추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제 C 프리프로세서, 있죠. 시합 인클루드 같은 것들. 파일을 포함하기 위한 기능인데 이거는 C 그래마, C 문법에 없습니다. 시합 디파인 같은 것들 모두 다 없죠.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그랬고 컴파일러의 전반적인 구조, 어휘 구조, 구문 구조, 중간 코드 생성, 코드 최적화, 타겟 코드 최적화 이렇게 구성이 되고 프론트엔드, 백엔드 구성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렉시컬 어널라이저를 구성하는 그 문법이 그 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촘스키 하이어라키의 타입 3 문법, 신텍스 어널라이저가 타입 2 해당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나머지 타입 1, 타입 0는 컴파일러 구성에서 사용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타입 3는 regular grammar, regular language, regular expression, finite automata. 자, 이러한 어떤 그 동등한 그런 어떤 컨셉을 가진다라고 했고요. 타입 2는 context free grammar, context free language. 자, 그 다음에 표현법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러 가지가 있죠. BNF, EBNF, 또 다른 신텍스 다이어그램 같은 것들도 존재하고요. CNF 같은 노멀 폼, CNF 같은 노멀 폼 이런 것도 다 존재합니다. 조금씩 기억나시나요? BNF, EBNF, CNF, GNF 이런 것들 저는 쭉 달았던 거죠. 자, 그리고 인식기, 타입 2 랭귀지를 인식할 수 있는 오토마타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PD, 푸시다운 오토마타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요 FA를 가지고 만들어낸 것들, 렉시컬 어널라이저 프로그램 모듈로 우리가 부르게 된다면 뭐라고 했나요? 스캐너라고 한다라고 그랬고요. 자, PDA를 프로그램 모듈로 만들게 되면 뭐라고 했죠? 파서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학기 때 기본적인 스캐너, 그 다음에 파서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아이디어, 알고리즘, 모델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스캐너까지는 디터미니스틱한 그 스캐닝을 할 수 있는 DFA를 우리가 학습을 했는데요. 파서는 디터미니스틱한 파서잉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배우질 않았어요. 그렇죠? 난 디터미니스틱한 그런 이제 파싱 방법, 탑다운, 바텀업 두 가지를 배웠고요. 자, 이번 2학기에 바로 파싱 테크닉 중에서 디터미니스틱한 파싱을 배우게 됩니다. 디터미니스틱한 탑다운 파싱을 우리가 LL 파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디터미니스틱한 바텀업 파싱을 LR 파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장에서 배우게 되고 8장에서 배우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코드 생성기 이거 이제 9장, 10장 걸쳐가지고 배우게 되고요. 자, 옵티마이징에 대한 뭐 간단한 아이디어 정도 학습하게 되고 타겟 코드 제너레이션은 우리가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거 이제 백엔드와 관련된 부분인데 백엔드 다루려면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백엔드를 직접 다루지는 않고요. 백엔드 제너레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까요? LLVM 같은 거 들어보셨나요? 어, 원래 그 애플에서 좀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여기 좀 오픈소스화 돼서 지금은 애플 말고도 다른 데서 많이 사용이 되는 백엔드 자동화 도구입니다. 이런 LLVM 같은 것들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 뭐 손쉽게 그 타깃 코드 같은 것들 제너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인터미디에이트 코드를 생성하는 게, 그 다음에 약간 기회가 된다면 최적화하는 게, 우리 코스에 이제 몰이 되겠고요. 그러면 실행은 어떻게 한다? 타깃 코드가 없잖아요. 그리고 인터미디에이트 코드밖에 없으니까 실행은 어디서 가능할까요? 자, 이 인터미디에이트 코드를 가상으로 실행을 해줄 수 있는 인터프리터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미디에이트 코드가 나오거나 또는 옵티마이즈드 코드가 나오게 되면 이게 어디서 동작을 하느냐? 인터프리터에서 그래서 동작을 하게 돼요. 자, 이 인터프리터를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뚱땅뚱땅 고치고 더 확장하고 그 다음에 성능을 더 좋게 만들면 이게 뭐가 될 수가 있느냐? 버추얼 머신이 될 수가 있어요. 핸드폰에 탑재를 하게 되면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을 위한 가상기계, 안드로이드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기능만 지금 가지고 있는데 다양한 형태로 뭔가 추가적인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추가한다면 얼마든지 이런 인터프레이터를 확장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프레이터 소스 코드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거 실제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서 만들어진 코드를 같이 테스트 해보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디테일한 것들은 우리가 1학기 때 조금 배웠고요. 이거 말고 2장으로 한번 조금 넘어가도록 하죠. 자, 결과적인 것들 여러분들 어떻게 좀 배웠던 기억이 다시 나시나요,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들 다 알고 있고 잊어버리지 않았던 건데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이야기를 드리는 건가요? 자, 어때요? 한번 물어볼까? 자, 김승현 씨 계시나요? 김승현 씨? 예, 어때요? 다 알고 있는 건데 제가 다시 이야기하는 건가요? 어떤 것 같아요? 기억이 나시나요? 예, 우리 학생들 뭐다 우수한 학생들이니까 자, 조금만 설명드리면 이런 거 내가 했었구나. 기억이 잘 나시리라고 봅니다. 자, 2장에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 포멀 랭귀지에 대한 컨셉을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에서 랭귀지라는 거 배웠고 문법 배웠고 문법의 분류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랭귀지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알파벳부터 배웠고요. 랭귀지의 어떤 기본이 되는 심볼들 배웠고요. 알파벳 가지고 뭘 배웠나요? 스트링을 배웠죠. 그래서 알파벳 우리가 시그마 같은 것들 또는 알파벳 뭐 어떠죠? VT 같은 것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고요. 스트링 어떻나요? 스트링 이제 오메가로 표현을 했었죠. 이런 심볼들의 어떤 일련의 시퀀스 그리고 스트링의 어떤 길이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랭스도 우리가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녀석이 있었죠. 아마 여러분들 문제 푸시면서 이 심볼 나오면은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복잡도가 확 올라가죠. empty string. empty string이 필요한 이유는 자, 이게 그 스트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항등원처럼 동작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 두 스트링에 대한 어떤 크기 비교, 그 다음에 인덕티브한 어떤 그 디피니션을 할 때 이게 수학적인 그 의미로서 꼭 필요하게 됩니다. 마치 그 정수에서 0에 존재하고 비슷한 거죠. 이런 게 있어야지, 이런 0이라는 게 있어야지 어떤 크기 비교, 그 다음에 정의 시작. 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스트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길이가 0인 그런 empty string을 우리가 정의를 했고요. 자, 알파벳 심볼 t를 가지고 자,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조합. 자, 그거를 가지는 집합을 t 스타. 자, 그리고 거기서 요 empty string을 뺀 t 대거. 그래서 이게 단건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거라고 부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랭귀지 정의 어떻게 한다? T스타의 부분집합. T스타의 부분집합으로 우리가 랭귀지를 정의한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게 되는 문제가 랭귀지가 기본적으로 뭐다? 무한집합이다. T스타도 무한집합이고요. T스타의 부분집합인 L 역시도 무한집합입니다. 따라서 이걸 이제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랭귀지를 작성한다라고 했을 때, 뭐 익스프레션을 x 더하기 y로 쓸 수도 있고, x 곱하기 2 더하기 y, x 빼기 y. 어떤 단위 익스프레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어떤가요? 무한하죠. 주어진 C 문법 규칙으로 인해 가지고 문법을 이용해서 익스프레션을 만들어낸다고 할 때 무한한 익스프레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무한한 종류의 어떤 익스프레션을 C 컴파일러는 다 입력으로 처리를 해서 코드를 출력을 해야 되겠죠. 무한한 조합을 다 커버를 해야 돼요.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씩 하나씩 열거해가지고 처리할 수가 당연히 없고요. 무한한 집합을 어떤 그 처리하기 위한 용도로서 스트링을 인식하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레코그니션 스킴, 리코그나이저를 이용한다고 했고요. 사람이 프로그래밍하는 관점에서는 본다면 이제 그래마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랭귀지의 원소들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데피니션 더 배웠는데 concatenation, u하고 v가 있으면 두 개 이렇게 엮어가지고 uv. 자, 그 다음에 a가 여러 개 나오게 되면 a의 n승, a의 파워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고요. 자, 오메가가 있을 때 오메가가 a, b, c면 자, cba 이렇게 cba 이렇게 오메가의 시퀀스를 거꾸로 하게 되면 이거를 오메가의 리버설 폼 이렇게 한다고 했었죠.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웠고요. 그 다음에 뭐 랭귀지 간의 프로덕트, 랭귀지의 파워, 그 다음에 L 스타, L 대거, L 특징들 이런 것들 우리가 다뤘습니다. 자, 그리고 그램마 배웠죠. 그램마는 어떻게 구성이 된다? VN, VT, PS. 자, 이 그램마는 타입 3건, 타입 2건, 타입 1이건, 타입 0건 똑같아요. 이 그램마의 구성 요소. 네 가지는 똑같습니다. 인식기는 달라지죠. 인식기는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냐 PDA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 이 녀석 그 그램마는 그렇지 않다. V에는 넌터미널 심벌 집합, VT는 터미널 심벌, P는 생성 규칙. 자, 알파가 베타를 유도해 낼 수 있다라는 이 생성 규칙. 자, 그리고 이 생성 규칙의 형태에 따라서 뭐가 구별이 된다? 타입 0부터 타입 3까지가 구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촘스키 하이어라키에 따라서 S가 스타트 심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문법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쭉 다뤘고요. 데리베이션이라는 거 배웠죠? 이게 이제 생성규칙이라면 생성규칙을 이용해서 실제로 문장을 생성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사용되는 심벌이 이 데리베이션 심벌, 더블 에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제로 or more derivation, one or more derivation 표현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스타하고 대거를 이용해서. 자, 그리고 LG라는 거 정의를 했죠. 그램마 G로부터 만들어지는 언어를 우리가 LG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스타트 심벌에서부터 제로 원모 데리베이션 해서 나오게 되는 어떤 이메일 시퀀스인데 여기에 속하는 원소가 모두 다 VT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오메가가 VT 스타의 원소라면 이 오메가들의 집합을 우리가 LG라고 한다. 그랬죠. 오메가가 VT로만 구성이 안 돼 있고 넌터미널 심벌이 섞여 있다. VMVT가 섞여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우리가 센텐셜 폼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VT로 구성이 되어 있다. 모두 다 터미널이다. 그러면 센텐스 또는 스트링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시죠? 자, 그다음에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랭귀지 실제로 구성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증명 같은 거 우리가 할 수도 있다라고 그랬죠. 자, L하고 LG가 같다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언어와 어떤 문법의 동등성 보여주기 위해서 L하고 LG가 어떻게 같으냐 이런 것들 증명한다라고 했고요. 자, 촘스키 하이어라키 통해 가지고 타입 제로부터 타입 3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타입 제로는 특별한 제약 조건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타입 1은 알파가 베타를 유도하는 요 규칙 그대로 대신 알파의 길이가 베타의 길이보다 항상 같거나 작아야 된다. 그래서 베타가 항상 커져야 된다. 커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요 아주 특수한 그 생성 규칙, 알파가 입실론을 유도하는 요 특수한 생성 규칙이 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조금 이제 논란이 좀 있죠. 자, 근데 요 그 알파가 입실론을 유도하는 규칙은 조금 그 특수한 녀석이에요. 아주 좀 특수한 녀석. 더 나아가서 어떤 랭귀지에 empty string이 속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로 연결이 되죠. 자, 그리고 타입 2는 어떻게 된다? 자, 하나의 넌터미널 심벌이 임의의 넌터미널 터미널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된다. 자, 그건 보이스 타입 포함이 된다. 타입 3는 어떻게 되죠? 하나의 넌터미널이 TB 또는 T 터미널, 넌터미널 하나 또는 터미널 자, 이렇게 만들어낸다. 또는 자, 좌선형 형태로 BT 또는 T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섞이면 레귤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각각의 언어들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 인식기도 나오게 되죠. 포함 관계 보시는 것처럼 regular language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가장 작고요. 그 다음에 context free language, context sensitive language, unrestricted language 점점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각각을 우리가 grammar, language, recognize로 이렇게 엮어서 보게 되면 자, type 0, unrestricted grammar, recursively enumerable set, unrestricted language 자, 그리고 recognizer 튜링 머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튜링 머신은 보통 이제 뭐 유니버설 튜링 머신을 보통 지칭을 합니다. 유니버설 튜링 머신은 튜링 머신을 포함하는 튜링 머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현대 컴퓨터가 컴퓨터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 안에 또다시 컴퓨터를 가질 수가 있죠. 그렇죠? 어떻게 가질 수 있나요? 컴퓨터 안에 컴퓨터를 가질 수가 있죠. 어, 그러니까 내가 윈도우즈 X86 윈도우즈에서 실행을 하는데 OS를 설치해가지고 자, 그 윈도우상의 가상의 환경을 구축하고 뭐 예를 들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뭐 파워 PC 또는 맥용 아키텍처를 이렇게 가상화시키고 거기서 뭐 맥OS 같은 것들을 동작시킨다던가 뭐 안드로이드를 동작시킨다던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컴퓨팅 파워가
그 튜링 머신을 포함할 수 있는 튜링 머신. 이 컨셉이 지금 현대 컴퓨터하고 이제 동등하죠. 자, 그래서 이제 타입 제로에 해당되는 것들. 자, 타입 1은 컨텍스트 센시티브 랭귀지, 그 다음에 리니어 바운디드 오토마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튜링 머신하고 리니어 바운디드 오토마타는 바운드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두 개의 머신에서 다루는 그 임의의 그 저장 공간, 스토리지는 리스트예요. 그래서 리스트에서 데이터를 올리고 뭐 이게 받고 뭐 명령어도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리스트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유연한 그런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 중에 하나예요. 모든 것들을 거의 대부분을 다 할 수 있죠. 리스트 가지고 큐도 만들 수 있고, 뭐 스택도 만들 수 있고, 뭐 트리도 만들 수 있고, 뭐 다양한 것들 다 할 수가 있죠.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데이터 스트럭처를 이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타입 2는 이제 컨텍스트 프리 그래마,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 그리고 인식하는 인식기는 푸시다운 오토마타입니다. 기본적인 건 똑같고 데이터 스트럭처가 다르죠. 푸시다운 오토마타는 푸시다운 리스트를 이용을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스택이라고 부르죠. 다른 말로 우리가 푸시다운 리스트. 보편적인 형태의 어떤 리스트가 아니라 특정한 어떤 특징을 가지는 입력과 출력에 어떤 그 규칙이 있는 그런 리스트를 이용을 합니다. 스택. 자, 그리고 타입 3로 가게 되면 뭐 레귤러 그래마, 레귤러 랭귀지, 파이나이트 오토마타인데 이거는 저장 공간이 없죠. 저장 공간이 없어요. 네, 이런 차이점이 있고 그 안에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제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학년이니까 뭐 조금 더 올라오게 된다면 결국 이 튜링 머신에서 이 리스트가 가지는 의미는 임의의 메모리 공간이에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여기 램 같은 거 꽂죠. 그 다음에 그 CPU 안에 또 뭐가 있나요? 그 레지스터 같은 임의의 저장 공간들, 하드디스크들 이런 것들 값들을 저장하고 기록했다가 필요할 때 가져오고 이러한 공간들을 우리가 지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장에서 기본적인 그 형식 언어 컨셉들을 학습을 했죠. 그래서 넘어갈까요? 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3장에서는 우리가 정규 언어를 배웠습니다. 자, 이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스캐너, 어휘 분석기를 구현하는 그런 어떤 그 시오레티컬한 백그라운드가 이제 정규 언어, 레귤러 랭귀지였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우리가 이제 기반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정규 문법, 정규 언어, 정규 표현, 파이널 오토마타 이런 것들 쭉 다 배웠어요. 자, 문법은 아까 봤던 것처럼 촘스키 하이라키 타입 3, 우선형, 좌선형 이렇게 쪼개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어디 보자. 이렇게 뭐 우선형 같은 것들 좌선형이 있더라도 뭐 레귤러 폼으로 쉽게 바꿀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레귤러 폼은 터미널 심벌이 하나만 나오는 거 우리가 지칭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쉽게 전개하기 위해서 임의의 길이 다시 말해서 원래 그 촘스키 하이어라키에서 이 t는 랭스가 1인 게 아니라 랭스가 그러니까 1 이상인 것들도 다 포함을 합니다. VT 스타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이러면은 뭐 분석하기가 좀 힘드니까 우리가 항상 터미널의 길이가 1인 그런 형태로 뭔가 조금 처리를 했었고요. 자, 우선형으로 만들어지던 좌선형으로 만들어지던 모두 다 똑같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토큰 구조를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레귤러 익스프레션 이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레귤러 익스프레션 여러분들 그 개인적으로도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있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코드에서
활용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그게 요거다. 같은 거다. 라는 거. 자, 레귤러 그램마, 파이나이트 오토마타, 레귤러 익스프레션 모든 게 이제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파이나이트 오토마타, 레귤러 익스프레션 요 내용들 이제 살펴봤었죠. 레귤러 익스프레션은 empty set epsilon a 세 개의 베이시스, 그 다음에 연산 뭐가 있다? 더하기 concatenation 스타 세 개의 연산이 있다. 그래서 이 6개가 기본으로 구성이 된다. 여러 가지 표현들 많이 했었죠. 그쵸? 기억나시나요? AA의 스타는 epsilon, AA, AA, AA 뭐 이런 녀석들 사용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귤러 익스프레션 사이에서 이 동등하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런 것도 정의한다고 했죠. 서로 다른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도 이 레귤러 익스프레션 두 개가 동등하다라는 거는 각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만들어내는 언어가 같으면 레귤러 익스프레션 두 개를 우리가 동등하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5개의 악시옴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다양하게 전개한다라고 했었죠. 하나만 볼까요? 뭐 A 플러스 A는 A. 자, 그래서 레귤러 익스프레션에서의 어떤 연산과 이퀄리티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어떤 정수, 실수에서의 이퀄리티하고 이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A 플러스 A는 요 A가 유니온 연산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LA 유니온 LA이기 때문에 뭐하고 같다? LA하고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마 예전에 공부했던 것들 하나씩 쭉 이제 생각이 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레귤러 익스프레션 이퀘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x는 알파 x 플러스 베타 꼴로 바꾸게 되면 여기에서 자, 알파가 입실론이 아니게 됐을 경우 유니크 솔루션이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알파 스타 베타.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미 문법이 있을 때 이 문법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언어가 뭔지 정규 표현으로 뽑아낼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결정적인 그 조건은 알파가 입실론이면 안 된다라는 거. 알파가 입실론이게 되면 솔루션이 무한계가 나오게 돼요. 무한계의 솔루션이 나오기 때문에 자, 알파는 반드시 입실론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 한 번씩 쭉 우리가 해봤고요. 리코그나이저 이제 다뤄봤었죠. 그래서 기본적인 모델은 input, 그 다음에 커서, finite state control, 그 다음에 storage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데 finite automa타는 스토리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Q 시그마 델타 펑션 Q0F로 구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이거 가지고 뭐 다양한 거 해봤어요. 기본적인 델타 펑션의 매핑은 Q하고 시그마를 입력으로 맞아서 나오게 되는 건 상태의 조합,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태들의 집합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상태 집합을 가지게 되면 NFA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여기서 반드시 하나의 상태만 나오게 된다라면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DFA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다행스럽게 NFA가 어떻게 바뀔 수가 있다? DFA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학습을 했고요. NFA 가지고 분석했을 때 오버헤드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 우리가 다뤘습니다. 짧게 이렇게 넘어가죠. 자, DFA 아까 특징 뭐라고 했었죠? 여기 있는 것처럼 델타 펑션에서의 출력이 하나의 상태만 가지게 되는 경우 우리가 DFA라고 한다고 했고요. 자, 볼까요? 뭐 간단한 그 인식 알고리즘, 뭐 Q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심볼들 다 봐가면서 상태 정의하고 최종적인 상태가 어디에 속한다? 연결 상태에 속하면 valid, 그렇지 않으면 invalid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여기 스캐닝 알고리즘으로 사용이 되고 이 Q하고 그 델타 펑션 테이블만 잘 만들어 준다면 우리가 손쉽게 어휘 분석기 생성기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NFA는 여러 개의 상태들이 나오게 되는 경우 우리가 NFA라고 했고요. 자, Q 시그마 입력으로 받아서 자, 2의 Q 승계가 입력이 나오고요. 다음 델타 펑션은 2의 Q 승계에 다시 시그마를 입력으로 받아서 2의 Q가 나오게 됩니다. 조합이 어마어마해지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그 상태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시그마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입력 스트링이 점점 길이가 길어질수록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그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NFA 가지고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돌린다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룰 수 있는 알고리즘이 아닌 거죠. 다룰 수 있는 알고리즘이 아니다. 자, 그리고 그 NFA에서의 어떤 인식은 어떤 분석 과정에서 하나라도 종결 상태에 가는 경우가 존재한다라면 인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론적으로 Q의 개수, 상태 개수가 M이고 입력 스트링의 개수가 N이라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M의 N승. 자, 그래서 알고리즘 자체가 NFA 알고리즘은 타임 컴플렉시티가 익스포넨셜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거를 쓸 수가 없죠.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알고리즘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우리가 그 트랙 터브라는 알고리즘의 기준이 보통은 자 N 알고리즘이면 아주 좋은 거죠. 요 N 알고리즘은 뭐 나쁘지 않아요. 뭐 상수 타임이 가장 뭐 베스트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문제가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다음에 뭐 N 로그 N, 로그 N 뭐 N만 되더라도 저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입력에 따라서 어떤 시간이 쭉 길어지는 거니까 나쁘지 않죠. n의 제곱까지도 우리가 트랙터블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order of n 제곱, n 스퀘어도. 그리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행할 때 어디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보냐면 n의 3승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타임 컴플렉시티를 계산을 쭉 해봤을 때 시간 복잡도가 뭐 입력 데이터의 뭐한 3승 정도로 뭔가 이제 복잡도가 나온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익스포넨셜 타임을 갖게 된다면 그거는 자, 좀 조금만 어떤 그 큰 규모의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받았을 때 실행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그런 문제점을 갖게 되죠. 아무튼 NFA가 딱 이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쉽지가 않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했느냐? NFA를 DFA로 바꿨죠. NFA를 DFA로 바꿨어요. 상태의 조합을 새로운 상태로 간주하면서 경우의 수를 각각의 상태들로 이렇게 만들었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다? Q가 무한집합이 아니었기 때문에 Q가 유한집합이기 때문에 자, 상태 조합, Q의 조합을 새로운 상태로 간주를 우리가 했었죠. 이게 핵심 포인트였고요. 디테일한 것들은, 세부적인 것들은 여러분들 한 번씩 다시 복습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렇게 다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우리 이야기가 끝나지가 않겠죠. 자, 이런 것들 쭉 다뤘고요. 조금 까다로웠던 것들, 입실론 NFA, 그렇죠. 입실론 아크가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있으면 좀 복잡해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입실론 클로저 계산하고 막 이렇게 연산하는 게 고려해야 되는 케이스가 여러 개가 생겼었죠. 역시 마찬가지로 바꿀 수 있다. 입실론 NFA도 DFA로 바꿨고요. 자, 그 다음에 오토마타를 미니미제이션을 했어요. 우리가 이거를 뭐 스캐너 같은 거 만든다라고 했을 때 최소화를 하고 만들면 훨씬 더 효율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equivalence relation을 이용해서 오토마타 이제 최소화를 했고요. 특징은 뭐다? 상태의 머지 가지고 한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런 예제 가지고 6개의 상태가 있었던 거를 뭐 3개의 상태로 뭐 바꾸고 이런 것도 해봤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어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NFA to DFA 컨버터하고 그다음에 그 DFA 미니미제이션 하는 것들을 다 과제로 여러분들 한 번씩 제출을 하셨을 텐데
잘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조금 어려워하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네, 만들고 보면 복잡도가 또는 뭐 굉장히 막 어려운 내용들이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았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그대로 이렇게 모듈로 구현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몇 가지 이제 프로퍼티들 쭉 배웠고, 그랜마가 주어졌을 때 오토마타, 오토마타가 주어졌을 때 그랜마, 오토마타가 주어졌을 때 레귤러 익스프레션,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주어졌을 때 오토마타, 이런 어떤 바꿔가는 과정들 살펴봤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펌핑 렘마 배웠죠. 일단 주어진 문법이 어, 레귤러가 될 수 없다라는, 레귤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그 증명을 할 수 있는 레귤러다라는 것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레귤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는 있었죠. 펌핑 lem마 가지고 우리가 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3장에서의 내용들. 자,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우리가 많이 한 것 같네요. 4장은 4장은 이건 뭐 가볍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어휘 분석기 실제로 만들어 봤죠, 우리가? 어휘 분석기 진짜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C 또는 자바 코드 예제로 줬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파서 구현하는 데도 조금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인터미디에이트 코드 제너레이터 만들 때도. 내가 스캐너를 자바로 만들었는데 파서 모듈만 C로 뭔가 해가지고 쓰겠다. 이거 조금 고민이 필요하죠. 어떤 식으로 이게 가능할지.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근데 뭐 그런 것들 보편적으로 그 쉽게 넘어가려면 파서도 자바로 짜야 되고, 뭐 ICG도 자바로 짜야 되겠죠. 참고로 제공되는 코드는 파서, ICG 모두 다 C로 작성된 거예요. C로 작성된 거. 필요하다라면 스캐너를 C로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나머지 코드들을 이번 기회에 나는 다 한번 자바로 짜보겠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스캐너 다 구현을 하셨고요. 뭐 토큰, 뭐 토큰 넘버, 토큰 밸류 이런 것들 이야기했죠. 자, 뭐 랭귀지 디자이너가 만들어내는 스페셜 토큰, 그리고 규칙만 정해주고 프로그래머가 만들게 되는 뭐 제너럴 타입의 토큰 뭐 이런 것들 이야기했고요. 넘어가서 우리가 미니시 랭귀지를 위한 그 어떤 토큰 스트럭처를 하나씩 예제로 들면서 이러한 구조를 가지게 된다. 문법의 요소가 되는 정수의 표현식, 문자의 표현식, 그리고 뭐 문자 상수 표현식, 주석 표현식, 아이덴티파이어 표현식 이런 것도 쭉 다 봤었죠. 뭐 프로그래밍을 쭉 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만든 민씨 스캐너는 여기 명세 나온 것보다 조금 더 확장된 형태를 구현을 했고요. 여러분들 다들 만드셨을 거예요. 실제로 여기 파트를 구현을 했습니다. 자, 요 그림을 우리가 이후에도 계속 볼 텐데, 우리가 아직 파서, SDT, ICG, 유코드 인터프리터 이런 것들 만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챕터 진행하면서 자, 파서도 만들어 보고, SDT도 만들어 보고, 인터프리터도 만들어 보고, ICG도 만들어 보고,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다 한 번씩 자, 이 이야기 때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론적인 어떤 그 요구사항들, 그 다음에 지식 이해 정도를 체크하는 과제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로 프로그래밍 과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파스 샘플, 뭐 SDT 샘플, ICG 샘플, 뭐 U코드는 아예 소스 코드가 제공이 되고, 그러니까 뭐 대부분은 그 수월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게 ICG 파트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정도는 아니고 다른 거에 비해서 이 ICG가 조금 난이도가 있을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어휘 분석기 생성기로 이제 렉스 이그젬플을 한번 들어봤었죠. 그래서 레스크가 만든 렉스 번씩 확인을 했었고요. 자, 4장도 끝나고 자, 5장을 우리가 이제 파서와 관련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5장은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를 이제 주로 자, 다뤘고 자, 뭐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에 유도 트리, 문법 변환, PD 이거 중점적으로 봤었죠. 그래서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는 그 촘스키 하이어라키에서 자, A는 알파 구조, A는 넌터널 심벌 하나, 알파는 V 스타로 구성이 된다고 했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A는 알파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데리베이션 과정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했고요. 그 데리베이션 과정하고 뭐 LG 똑같이 정의가 됩니다. 차이점은 자, 타입 3의 경우 이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본적인 어떤 차이점 아마 들으시면 기억이 날 겁니다. 타입 3는 자, 우리가 유도 과정이 결정적이에요. 터미널 심벌하고 넌터미널 심벌이 나오기 때문에 뭐 A는 TB 또는 T이기 때문에 그리고 좌선형, 우선형이 섞여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그 유도 과정을 적용하면서 나오는 터미널 심벌들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유도 과정을 할 수 있는 넌 터미널 심벌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타입 2는 어떻다라고 했죠? A가 여기 뭐 알파 0, 알파 1, 알파 2, 알파 3 등등등 터미널과 넌 터미널이 섞여 있을 수가 있고 넌 터미널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런터미널을 우리가 유도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가장 왼쪽에 있는 넌터미널 심벌부터 유도하게 되면 우리가 leftmost derivation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렇게 분석하는 걸 우리가 탑다운 파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파스를 우리가 레프트 파스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반대로 오른쪽에 나타나는 넌터미널 심벌들을 대체하기 시작하면 그걸 rightmost derivation 파싱 방법은 우리가 bottom-up 파싱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게 되는 생성 규칙 시퀀스의 역순을 우리가 right pass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이 아마 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구문 분석 방법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left pass, top down, rightmost derivation, right pass, rightmost derivation, bottom up. 아래에서부터 위로, 여기 밑으로 내려가느냐, 또는 밑에서부터 위로, 역으로 올라오느냐, 이 차이. 자, 유도 트리 간단하게 배웠고요. 오더드 트리이기 때문에, 자식 노드의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그리고 앰비규어스한 그래마 트리가 여러 개 생기면 뭐 모호한 문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것들 이야기를 안 해도 되고요. 자, 문법 변환 조금 더 문법을 효율적인 형태로 이제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컨셉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치 기법과 확장 기법 이용해 가지고 동등한 언어를 만들어내는 수준에서 문법 형태를 계속 우리가 바꿔내 갈 수 있다. 보다 효과적으로 혹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 불필요한 생성 규칙 다 제거할 수도 있다라고 그랬고요. 자, 입실론 프로덕션도 다 제거해서 입실론 프리 문법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단일 생성 규칙, 싱글 프로덕션 룰도 우리가 다 제거할 수가 있다. 싱글 프로덕션 룰은 터미널 만들어내지 않고 그 생성 규칙의 어떤 그 유도, 뎁스만 계속 깊게 만들기 때문에 좋지는 않죠. 대신 그 문법 구성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있어요. 자, 그리고 뭐였나요? 사이클 프리하고, 그 다음에, 입실론 프리하고, 그리고 유즐리스 심볼이 없으면 우리가 이걸 프로퍼하다라고 한다라고 했고, 자, 캐노니컬 플랫폼 CNF, GNF, 이런 거 공부했었죠. 촘스키 노멀 폼, 그라이바우 노멀 폼. 자, 그 다음에 BNF, EBNF 이런 것들도 학습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금방 이렇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알았고요.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문법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구나. A가 X1, X2, XN 만들어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PDA를 살펴봤었죠. Input Finite State Control 그대로고 PDA는 이제 스토리지가 존재한다. 그 스토리지가 푸시다운 리스트, 스택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파이나이트 오토마타하고는 다르게 PDA는 Q, 시그마, 감마, 델타 펑션 Q0, G0, F 이렇게 구성이 된다. 파상함수도 확장이 됐다. 그래서 그 상태와 입력 심벌만 보는 게 아니라 스택 심벌까지 보고 상태와 스택 심벌을 조작하는 게 델타 펑션이다. 됐고요. 자, 이거의 구성에 따라서 우리가 extended PDA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 extended PDA는 어디서 사용이 된다? bottomup에서 사용이 된다. 자, 또 스택을 empty로 만드는 LEP 형태로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LEP는 어디서 사용이 된다? 탑다운에서 사용이 된다. 이런 것들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하나씩 이렇게 쭉 보시면서 예전에 했던 내용들, 예전에 다뤘던 심볼들 이렇게 수업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눈에 좀 익어 두시면 실제로 이제 7장, 8장 진행하실 때 조금 부담감이 덜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랜마가 있으면 PDA로 바꿀 수도 있고, 역시 PDA 있으면 그랜마로 바꿀 수 있다. 이런 타입 3하고 똑같죠. 자, 그랜마가 주어졌을 때 탑다운으로 바꿔내는 방법, 그랜마가 주어졌을 때 바텀업으로 바꿔내는 방법 각각 존재한다. LEP 만들고 그 다음에 익스텐디드 PDA 만들면은 문법이 주어졌을 때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했었죠. 이 과정은 우리가 비결정적으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지 않게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아주 심플했죠. 이렇게 생성 규칙에 대해서 델타 펑션 만들어주고 터미널에 대해서 규칙에 따라서 델타 펑션 만들어내면 쉽게 LEP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거. 네, 유사하게 바텀업도 마찬가지였죠. 터미널 심벌에 대해서 델타 펑션 만들어주고요. 생성 규칙에 대해서 델타 펑션 이렇게 쭉 만들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특별한 생성 규칙에 대해서 종결 상태로 전이하는 그러한 델타 펑션 만들어주게 되면 익스텐디드 PDA 형태로 쉽게 컨텍스트 프로그램말을 바꿔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거 가지고 쭉 인식 과정도 한번 쭉 해봤어요. 스트링 들어왔을 때 상태들 그 다음에 스택 심벌도 바꿔가면서 처리를 했었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정한 상태, 특정한 입력 심벌, 특정한 스택 컴피레이션이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델타 펑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델타 펑션 잘못 적용하면 부분 분석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게 결정적인 구분 분석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자,
마지막 내용 짧게 한번 보자, 짧게. 자, 5장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6장 구분분석 파트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탑다운 바텀업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실제 구분분석기가 어떤 아웃풋을 출력을 해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구문분석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토큰 시퀀스를 입력으로 받아서 맞으면 파스트리 또는 AST 파스 틀리면 에러 메시지 출력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탑다운 바텀업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거 한 번씩 자, 잘 공부를 해볼 겁니다. RD 파서 그리고 바텀업에서는 Shift Reduce 파서 이거 중점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구문 분석기 출력은 파스, 파스트리, AST 여러 개가 있다라고 했고요.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쓸 녀석은 뭐다? AST를 쓸 거다. AST를 쓸 거다. 자, 그리고 이 AST가 파스트리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 살펴봤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AST는 A 더하기 A 곱하기 A가 있을 때 굉장히 그 문법의 그 설계에 따라서 뎁스가 깊어지지만 자, 보셔요. 요 A 플러스 A 곱하기 A 훨씬 더 심플한 구조를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컴퓨터 안에서 뭔가 실행을 할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동작이 된다는 거. 컴파일러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그 조금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어,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사이즈가 정말 이제 큰 프로그램을 다룬다. 우리가 뭐 OS 같은 걸 빌드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OS에 보통 그 코드 라인이 뭐한 5, 60만 라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100만 라인까지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그 볼륨이죠. 근데 그거를 컴파일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빌드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컴파일러가 그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에 이게 뭐 그 AI 모델 그 러닝 시키는 것도 아닌데 뭐 빌드 타임만 뭐 며칠 걸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며칠로 끝나면 다행이죠.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 이제 많은 그 노력이 들어가게 되죠. 지금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도 그 대규모 프로그램 같은 것들 GCC 이용해가지고 빌드하면 퇴근하기 전에 빌드해서 다음날 와서 확인을 해야 돼요. 다음날 와서 확인을 했는데 에러가 떠 있다.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내가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본 것도 아니에요. 실행을 해보고 맞게 돌린 것도 아니고 단지 컴파일하고 단지 빌드하는데 저녁 밤 시간이 내내 다 걸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와서 확인했는데 에러가 떠 있어. 그럼 그거 픽스해가지고 다시 빌드 돌려야 되잖아요. 다시 언제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다음날 확인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작은 규모라면 상관이 없지만 이제 규모가 점점 큰 프로그램을 빌드할수록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자, 문제는 근데 빌드 해가지고 성공이 뜨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돌려봤는데 뭔가 에러가 있거나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다? 수정해서 다시 빌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려봐야 되고 쉽지가 않죠. 네. 자, 아무튼 AST를 이용한다. 그리고 AST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 right son, left brother 아니 left son, right brother 형태의 구조를 이용한다. 조금 그 바이너리 트리의 변형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그 AST 설계하고 실제 그 SLT 이용해 가지고 트리를 생성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음, 최근에는 이렇게 그 메모리를 직접 액세스하는 그런 수준으로 만들지 않고 어, 메모리가 굉장히 좀 풍부해졌으니까
풍부해졌으니까 이거를 좀 객체 지향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표현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어떤 형태냐면 그 제 프로그래밍 언어 개념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프로그래밍 언어 개념 수업에도 파싱을 한 번씩 여러분들 해보죠. AST 만들고. 근데 그 AST가 전부 다 객체들의 레퍼런스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객체 지향 디자인 패턴, 설계 패턴을 적용하기가 수월한데 효율성 측면에서는 그게 그렇게 그 메모리 측면에서 그 에피션시한 그런 구조는 아니긴 하죠. 그래서 그 컴파일러 설계할 때 선택을 좀 이제 해야 돼요. 우리가 컴파일러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메모리도 적게 먹는 그런 폼으로 진행을 할 거냐, 또는 일단 빨리 개발을 하고 결과를 빨리 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OOD 컨셉을 좀 이용을 해서 약간은 비효율적이더라도 컴퓨터를 믿고 발전하는 컴퓨터의 성능과 어떤 속도와 메모리 양을 믿고 처리를 할 거냐, 이렇게 조금 나눠지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요 수업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구조를 이용을 할 거예요. 자, 탑다운 방식, 그 다음에 바텀업 방식을 쭉 다뤘는데, 기본적인 우리 공부했던 거는 백트래킹이 있는 탑다운이었죠. 그래서 조금 이제 까다로웠던 내용이었고요. 제너럴 탑다운 메소드를 공부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그 브루트포스한 그 알고리즘이었죠. 하나씩 다 대입해보고 문제 있으면 이전 상태로 백트래킹, 문제 없으면 다음 상태, 있으면 다시 또 백트래킹. 모든 경우에서 최악의 경우에 이제 따져보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제 시간이 걸리게 되죠. 자,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를 또 가지게 됩니다. 탑다운에서 레프트 리커전, 뭐 백트래킹, 또 뭐 있나요? 레프트 팩토링, 자,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탑다운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문법을 고쳐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고요. 자, 바텀업은 그 탑다운하고 조금 다르죠. 그 스트링에서부터 이제 거꾸로 역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자, 바텀업에서의 핵심은 리듀스 과정에서 어떠한 핸들을 내가 리듀스 할 거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핸들을 잘 골라내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요게 케이스에서 보더라도 요 라이트 센터 슈폼에서 핸들이 지금 두 개 존재합니다. 내가 뭘 바꿔야 될지, 어떤 걸 바꾸냐에 따라서 결과가 안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제대로 된 핸들을 골라내는 게 중요하고요. 이 핸들을 제대로 못 골라내면 그거는 non-deterministic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정보를 더 가지고 꼭 나에게 필요한 그런 핸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각각의 내용들을 이야기를 이제 안 해도 되고 자, 각각의 내용들을 7장하고 8장에서 LR로 이제 배우게 되고요. 자, 파스트리 생성하는 거하고 AST 생성하는 거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배웠는데, 자, 이거를 더 배운 이유는 바텀업 파싱 과정, 특히 쉬프트 리듀스 파싱에 AST 생성과 파스트리 생성이 아주 잘 맞는다. 아주 잘 맞아 들어간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리듀스 하는 과정, 쉬프트 하는 과정에서 트리 노드 만들고 트리 빌드하고 이렇게 되면 파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트리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어디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AST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텀 파싱, LR 파싱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SST를 붙일 때 시프트 리듀스 파스에다가 붙이게 돼요. 아주 자연스럽게 파싱을 하면서 AST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자, 1학기 때 어떠한 내용들을 했는지 조금 빠르게 이렇게 쭉 훑어봤어요. 빠르게 훑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간이 다 지나갔네요. 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다뤘던 것 같은데, 자, 뭔가 약간 뭐 복잡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우리가 했었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뭐 특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어떤 식으로 해결했어야 됐지? 뭐 이렇게 다시 궁금증이 드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어,
잘 한번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고요. 자, 오늘 배웠던 용어들, 그 다음에 심볼들, 그 다음에 뭐 어떤 문제들, 해당 그 어떤 방법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면 다음 시간부터 다루게 되는 7장, 8장, 9장, 이런 내용들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그 단체 채팅방이 만들어지진 않았는데, 조교가 여러분들한테 그 정보를 요청을 할 거예요. 채팅방 개설이 될 거고요. 자,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질문 있으신가요? 자, 김도훈 씨, 질문 있어요? 자, 1학기 때 공부했던 것들 이렇게 쭉 다 스쳐 지나가나요? 뭔가 좀 많이 한 것 같죠? 1학기 때 공부했던 것들 다시 잘 이렇게 한번 상기를 해보시고, 자,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7장, 8장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